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에서 협력업체 경비원 A씨는 지난해 1월 새벽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과자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신고당했습니다. A씨는 배가 고파 먹었고 평소에도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회사는 변상 대신 처벌을 고집했습니다. 경찰은 절도죄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벌금 5만원 약식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노조활동과 관련된 갈등이 배경에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항소했으며 지금까지 변호사 비용으로 1,000만원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부장판사는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고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참 삭막한 세상. 노조활동에 따른 갈등이 원인인 듯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최근 지구상의 랭킹 뉴스가 울릉도 바가지 논란을 보도했는데 속초도 같은 내용으로 예전만큼 못한 듯합니다. 강원도 속초의 대포항은 둥글게 휘어진 방파제와 싱싱한 화로회로 유명해서 한때 동해안 여행 코스의 필수였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바가지 논란 때문입니다. 한 영상에서 독도새우 100g에 4만원, 돌돔 1kg에 25만원이라는 가격이 공개되면서 너무하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여기에 최근 오징어값까지 겹치면서 대포항은 바가지의 성지라는 이미지가 굳어져 버렸죠.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실제로 1억 7천만원에 나왔던 점포가 3번이나 유찰된 끝에 6천만원에 낙찰될 정도로 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물가 안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만 회복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되살리려면 단순한 단속을 넘어서 상인들과의 신뢰 회복, 가격 투명성 확보, 그리고 지역 특산물에 대한 진정성 있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 최연소 임용 기록을 세운 통신 분야 석학 송익호 교수가 정년 퇴임 후 중국 청도 전자과학기술대 교수로 부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과학기술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송 교수는 28세에 카이스트 조교수로 임용된 천재 중 천재로 불리며 37년간 국내 연구에 헌신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년 이후 연구를 이어가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운 국내 현실과 달리 중국은 연봉 최대 4배, 정년 연장, 실험 지원 등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석학을 영입 중입니다. 실제로 과기한림원 조사에 따르면 정회원 중 61.5%가 해외 영입 제안을 받았고 그중 82.9%는 중국에서 제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경륜이 풍부한 석학분들의 스카우트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과학과 함께 국내 AI 전문가 역시 중국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AI 강대국으로 발전된 계기가 된 건 우리나라 인재가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 차원에서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보완 정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4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40대에서 자살이 암을 제치고 처음으로 사망원인 1위에 올랐습니다. 자살은 기존의 1030대의 주요 사망원인이었지만 이제는 경제활동의 중심인 40대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자살률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자살 사망자는 14,872명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했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9.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40대 사망자 중 자살 비중은 26.0%로 암보다 높았고 10대와 30대에서도 자살 비중이 각각 48.2%, 44.4%로 상승했습니다. 40대에서 자살이 사망원인 1위로 올라선 현실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경고입니다. 경제적 책임과 사회적 역할이 집중되는 시기에 정신적 고통이 외면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책임감이 가장 높은 시기에서 극단적인 선택은 본인뿐 아니라 남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자살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며 정부는 심각성을 인지해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듯합니다. 서울 세계불꽃 축제를 하루 앞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명당 선점을 위한 자리맡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돗자리와 짐만 놓인 채 사람은 없는 모습이 포착되며 시민의식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적 처벌은 어렵지만 지정구역외 야영치사 시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고 자리 선점 알바는 불법으로 최대 150만원 벌금 대상입니다. 축제 당일엔 100만 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경찰 3,448명이 투입되며 여의동로 등 주요 도로는 통제될 예정입니다. 여의나루역은 혼잡시 무정차 통과 가능성도 있으며 불꽃축제 외에도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사들이 예정돼 교통혼잡이 심각할 전망입니다. 시민 안전과 질서 유지가 절실한 가운데 공공장소를 사유화하는 행태는 축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자리 선점 행위는 축제의 본질을 흐리는 대표적인 민낯입니다. 공공장소인 한강공원이 개인의 사유지처럼 점령당하고 시민의식은 뒷전으로 밀려난 가운데 돗자리와 짐만 덩그러니 놓인 채 하루 전부터 명당을 확보하려는 모습은 공동체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기주의의 단면이 아닌가요?